꽃인가? 열매인가? 그 나무들도 있고 오리 보이실까요? 오리 꽉꽉. 와, 되게 높은 나무가 있어요. 우와. 메타쉐 과연이?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도쿄에 있는 샤쿠지코엔이라는 곳에 있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서 야외 촬영, 외부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밖에서 카메라 들고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부끄러워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런 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지금 해외에 있기도 하고, 어차피 여기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일본 분들이실 거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라서 한국에서 야외 촬영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팟캐스트가 1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듣는 팟캐스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랑 같이 이런 공원에서 산책하는 기분 내면서 1시간 동안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밖에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샤쿠지코에는 저도 처음 나와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둘러보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팟캐스트 촬영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걸어 다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먼저 좀 걸어 다니기 전에 잠깐 앉아가지고 상황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여기 샤쿠지 공원에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제가 사실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한 달 살기, 일본에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2번째입니다. 일본에 와서 지갑을 잃어버린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제 친구가 부모님 집으로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친구의 부모님 집에서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초대를 해줘가지고, 제가 또 빈손으로 가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께 드릴 차나 쿠키 이런 거를 사면서 또 저도 집에 가져갈, 저희 집에 한국에 이제 돌아갈 때 가져갈 막 선물들을 바리바리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손이 이제 무거웠죠. 그 종이 가방이 한 3-4개씩 이렇게 양손에 있었고, 또 전 가방 같은 것도 메고 있고 핸드폰도 있었고, 물론 지갑도 뭐 주머니에 넣었다가 계산하느라고 빼서 가방에 다시 넣었다가 막 이런 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손에 막 너무 많은 걸 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갑을 흘렸나 봐요. 이걸 제가 어디서 알게 됐냐면, 집에 다 돌아와서 들어가기 전에 막 커피나 푸딩 같은 게 좀 먹고 싶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지갑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내가 어디가 흘렸나 보다. 근데 그때는 친구 집에 흘렸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부모님 집에 내가 지갑을 흘려가지고 거기에 놓고 왔나 보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친구가 찾아보고 친구 부모님이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지갑이. 그래서 아무리 제가 가방을 뒤져보고 쇼핑백 같은 거를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진짜 내가 잃어버렸나 보다. 근데 이게 사실은 2번째란 말이죠. 지갑을 여기 일본에서 잃어버린 게. 그래서 그때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패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지갑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던 게, 이게 저는 물건을 진짜 잘 잃어버려요. 잘 잃어버리고 이런 좀 덤벙거리는 일들이 꽤나 있습니다. 뭐 잃어버리거나 뭐 길을 잃어버리거나 뭔가 예약을 잘못하거나, 특히나 여행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때도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 막 너무 슬퍼, 어떡해, 쇼킹 이런 그 상태라기보다는 해탈해가지고 또 잃어버렸네?
그런 해탈의 마음으로 원래 어제 일을 하다가 자려고 했는데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그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기가 민망한 수준인 거죠. 이제 첫 번째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주변에 얘기를 했어요. 나 지갑을 잃어버렸다. 일본에서 정신을 팔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얘기하기도 민망해가지고 이제 비밀로 한 친구한테 같이 밥 먹었던 친구한테 부모님 집에 지갑 찾아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한테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잤어요. 근데 이제 잘 준비를 하는데 오히려 친구가 더 이제 찾아주려고 그 노력을 많이 해줬거든요. 저는 그냥 해탈해가지고 그냥 잃어버리면 외국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어떻게 찾겠어 하는 마음에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바로 그 지하철역 가가지고 영무원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파출소에 지갑 잃어버렸다고 그 신고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안고 잠에 들고 오늘은 그 친구한테 그 현금이 제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좀 받으려고 친구를 만나러 그 역으로 친구가 있는 회사역으로 가서 그 만나는 약속 때문에 여기 샤쿠지 공원 근처에 왔다가 이제 현금을 받고 공원에 온 건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지갑은 다행히 찾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어디서 찾았냐면 제가 그 친구 만나려고 내린 역에 떨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흘린 것 같아요. 거기 친구 만나기 직전에 너무 설레는 마음에 그걸 그냥 떨어뜨렸나 봐. 그래서 다행히 지갑이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지갑을 살면서 그래도 적어도 5번은 바꾸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5번 모두가 놀랍게도 잃어버려서 바꿨어요. 그냥 뭐 낡고 오래돼서 바꿨다기보다는 지갑을 항상 잃어버려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지갑을 좀 너무 좋은 걸 사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징크스? 뭐 물론 제가 부주의해서 제가 이런 거를 잘 못 챙기고 맨날 덤벙거리고 덜렁대서 잃어버린 게 있지만 너무 저를 탓하면은 제가 너무 괴롭잖아요. 자꾸만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무리 좀 신경을 쓰려고 해도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거는 내가 지갑을 좀 좋은 걸 들고 다녀서 일어난 징크스다 라고 뭐 그렇게 좋은 지갑도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갑을 되게 막 문방구 같은 데서 팬시 스토어 같은 데서 파는 싼 지갑이 있어요. 뭐 비닐로 된 지갑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지갑을 들고 다닐 때는 몇 년 동안이고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갑을.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갑을 안 사다가 이번에는 또 제대로 된 지갑을 좀 샀어요. 그 어머니랑 올해 초에 호주 여행 가면서 면세점을 들을 일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지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비닐 지갑보다는 좀 지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갑을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거를 사고 잘 들고 다니지 않아요, 전 지갑을. 근데 또 여행 오고 일본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지갑을 또 들고 다녔더니 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지갑을 찾았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한국에서 지갑 잃어버렸을 때는 한 번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잃어버렸을 때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일본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갑을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서 그대로 이렇게 잘 갖다 주시는 그런 훌륭한 문화가 있는 나라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본 감사해요.
잃어버린 지갑을 하루 만에 되찾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 좋게 팟캐스트를 찍을 수 있다는 거. 위히! 오히려 뭐랄까 아무것도 없이 평화로운 날들이었다면 조금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 약간의 스릴이 생겼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배운 점도 있습니다. 느낀 점도. 이렇게 덜렁대다가 느낀 건데 제가 손에 한 개 이상 들고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랑 핸드폰 들고 있는데 뭐 손에 또 다른 지갑이나 종이 가방 이런 것 때문에 좀 손에 여러 개를 들고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좀 큰 가방을 들고 다니고, 지금 가방은 좀 작은데 큰 가방을 들고 다녀서 여러 가지를 집어 넣을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갑 토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 이렇게 큰 호수 같은 게 있고요. 제가 좀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약간 산길 같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전환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냥 그러면 걸어가자. 어때요, 여러분? 산책 팟캐스트 할 때 이렇게 풍경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말하는 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냥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말하는 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하면서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구나. 원래 1시간 팟캐스트는 편집 없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첫 외부 촬영이기도 하고 횡설수설 말을 좀 정리가 안 되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제가 잘 편집해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저의 덤벙대는 지갑 잃어버린 썰이었고요. 첫 번째 지갑 잃어버렸던 거를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샌다이 여행을 혼자 다녀왔어요. 어렸을 때 레드윈프스라는 밴드를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그 밴드의 콘서트를 언젠가 한 번쯤은 일본에서 보고 싶다. 이게 막연한 버킷리스트처럼 있었거든요. 좀 정확하지 않고 언젠가는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콘서트에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달이나 일본에 있게 되면서 콘서트가 딱 마침 그 타이밍에 하고 있길래 제가 신청을 했는데 뭐 도쿄 이런 곳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못했고 샌다이라는 곳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하고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샌다이에 혼자 여행 겸 콘서트 보고 왔는데 그때도 혼자 또 여행을 하고 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갑을 또 잃어버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갑은 아니고 카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아주 조금 들어있는 파스모 카드랑 그리고 해외에서 제가 쓰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거 2개를 카페에서 놓고 왔는지 뭐 어디 화장실에 놓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렸었고 그때는 이제 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막 영무원한테 얘기할 생각도 못했고 그냥 그동안 방문했던 장소들 다시 가서 혹시 카드 못 보셨나요? 이런 거를 얘기하긴 했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잃어버렸고 그걸 이제 재발급 받아가지고 다시 사용한 건데 그거를 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렇게 두 번째로 잃어버렸던 거고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되게 공원이 큰 호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책로가 있고요. 저는 지금 거기에 가운데를 이어주고 있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되게 예쁜 꽃인가? 열매인가? 그런 게 있는 나무들도 있고 되게 평화롭네요.
제가 길을 몰라가지고 그냥 뭐야, 엄청난 벌레가 지나갔어요, 머리 위로. 제가 길을 몰라가지고 지금 그냥 2바퀴 이렇게 돌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천천히 걸어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책 말인데요. 어때요? 산책 여러분들은 종종 하시나요? 산책은 그냥 뭐 일하다가, 산책이라고 하면은 뭐 딱히 뛰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그냥 슬슬 걷는 거죠. 특별히 뭐 좀 땀이 나거나 그런 운동은 아니고 그냥 좀 차분히 조용히 걷는 건데, 일본에 까마귀가 많네요. 한국보다 까마귀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슬슬 그냥 걸어 다니는 건데, 저는 사실 산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 운동하는 습관을 못 들여놨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억지로 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산책 역시 별로 즐기는 편은 아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나마 좀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할까? 그나마 좀 좋아하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그거예요. 저거 뭐야? 그 자전거 타는 거예요,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도 그 막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탄다기보다는, 제가 살고 있는 방이랑 저희 부모님이 지내고 계시는 집이 그 자전거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 집에 자주 가다 보니까 한 번씩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많은데, 그렇게 좀 운동 겸 산책 겸 자전거를 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산책 있잖아요. 요게 뭐랄까, 자전거를 항상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느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20분이면 그 부모님 집까지 쭉 빠르게 갈 수 있어서 제가 그 속도를 즐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걷는 게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느려.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빠르게 저기 역까지, 저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발을 이렇게 움직여서 천천히 가는 게 답답해요. 그래서 산책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걷기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해야지 하는 그 마음 먹기가 힘든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와서 운동을 할 거면 뭐 산책보다는 뛴다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게 낫지 않나. 네, 그런 생각에 이제 걷는 거는 잘 안 하는데, 이 걷기 하면서 산책하면서 듣는 팟캐스트를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제가 좀 들어봤어요. 걷기의 효능 이런 거 있죠. 막 산책을 하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걷기의 좋은 점, 또 여러분들 산책하면서 듣고 계실 거니까 산책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게, 산책을 하면은 뭐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걷고 있는 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산책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메모를 보면서 할 수가 없는 게, 요게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어놓은 거 이런 거는 확인을 못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그거대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잠깐 지금 빨간불이니까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산책의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던 팟캐스트는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출처는 아래에 적어 놓을게요. 어떤 그 뇌과학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산책의 효능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냥 꼭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게 아니고 혼자 걷는 것이라도
그래도 나는 지금 사회의 일부구나, 사회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산책이. 왜 그러냐면 집 안에서만 요즘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원격 근무, 뭐라고 하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프리랜서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 안에 고립되기가 쉬워요. 고립되는 거는 그냥 혼자 있는 그 상태죠. 누구랑 만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러면 좀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우울해지고, 뭐랄까, 대화도 잘 안 되고, 나중에 되다 보면은 그런 좀 단점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저도 지금 혼자 걷고 있잖아요. 혼자 걷더라도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걷다 보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구나.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좋은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집에 앉아만 있고 먹고 안 움직이고 이런 분들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다, 오래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또 장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 가지고 그래요. 또 뭐 있더라? 그리고 산책이나 걷기가 아이디어를 만드는 활동에도 도움이 된대요. 우리가 너무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디자인 일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일을 하는데, 아니면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하나 올리는데 되게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어려운 게 아이디어이기는 해요. 어떤 그 주제를 해야 좋을까 같은 그 아이디어랑, 또 어떤 주제를 잡았는데 그 잡은 주제를 어떻게 또 잘 풀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떠올리는 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이렇게 산책을 한 번씩 하면은 생각이 잘 된대요.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뭔가 작업을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뭐가 좋을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 좋을까? 아이디어가 한번 막히고 생각이 막혔는데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 번씩 걸어주고 그러면 또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위한 걷기, 아이디어를 위한 산책을 할 때는 좀 운동이 되게 빠르게 걷기보다는 천천히 걸으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한번 리프레시 해주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저도 산책 같은 거 좀 해야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귀찮아요. 귀찮고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거든요. 이거를 해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에 중간에 잠깐 쉬러 나간다거나 혼자서 좀 휴식을 취한다거나 잘 그러지를 못하는데, 이제 일부러라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라도 산책을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산책을 할 때도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언제 얼마나 할지 그런 걸 정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도 팟캐스트에서 보니까 너무 한국어로는 각을 잡고 한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제대로 한번 걸어봐야지, 오늘 운동 1시간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산책을 가면 좋겠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습관 없으신 분들은 힘드니까 그냥 밥 먹고 10분 요거를 목표로 잡으면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떠올랐던 게 회사 다닐 때
제가 지금은 팟캐스트 이렇게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하고 있지만 팟캐스트 풀타임으로 하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점심시간이 있죠, 회사에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항상 이렇게 밥을 먹고 저는 좀 자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거나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좀 뭐 올라온 거 있나 이렇게 시간을 그냥 대충 보냈는데 한번 이제 직장 동료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졸리다. 이렇게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밥 먹고 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산책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때 산책을 했었어요. 밥 먹고. 밥 먹고 산책을 진짜 한 10분 정도 그냥 그 회사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해보니까 뭐랄까 그 힘든 회사 생활에 재미 포인트? 그런 게 되기도 하고 조금 진짜 그 너무 회사에만 갇혀있는 느낌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좀 산책을 그 팟캐스트에서도 들은 건데 할 수 있게 하는 게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막 산책하고 쉽게 만드는 동네나 산책하고 쉽게 만드는 회사 그 건물, 그 단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들이 개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곳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근데 제 그 저번 회사는 완전 신도시라고 할까? 신도시? 그 주변에 자연 이런 건 별로 없고 건물들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좀 산책하는 그 맛은 안 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밥 먹고 10분 정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햇빛도 좀 맞고 자연도 둘러보고 그리고 생각도 한번 리프레시 해주고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활동하면은 참 좋다, 참 좋다 그런 내용의 팟캐스트였습니다. 와 여기 뭐야 너무 아름다운데요? 되게 넓다. 그리고 제가 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걸으면서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또 걷다 보니까 숨이 좀 차는데 듣기 괜찮나요, 여러분?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팟캐스트 괜찮나 몰라? 이게 괜찮으면 한국 돌아가서 한국 그 풍경 보면 더 좋잖아요. 한국 풍경 보여드리면서 산책하면서 팟캐스트 찍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역시나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일본은 지금 딱 가을 날씨예요. 한국의 가을 날씨랑 비슷한데 한국은 너무 추워졌다고 들었거든요.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 날씨? 패딩 입어도 되는 날씨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일본은 좀 더 따뜻해서 가을을 제가 올해도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 보면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낙엽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딱 온도도 이렇게 제가 오늘 너무 두꺼운 옷 안 입었는데도 딱 좋습니다. 이 정도 입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다. 그래서 여기 산책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역시 나오면 좋죠. 그리고 되게 귀여운 게 여기 오리들이 되게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은 잠깐만요. 꽉꽉 오리 보이실까요? 오리가 2마리 1마리 정도 더 있는데 귀여운 오리들이 있습니다. 와, 까만 오리가 하나 있고요. 갈색 오리가 2마리 있네요. 근데 까만 오리는 혼자 있어. 갈색 오리는 붙어 다녀요. 이거 그거 아니야? 미운 오리 새끼? 아세요? 그 동화? 여기 갈색 오리 2마리는 같이 다니는데 까만 오리 어딨어?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좋다.
뭐야?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나 산책하기 좋은 뭐 강, 하천, 뭐 이런 것들 근처에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네요. 바닷가나. 그러면 훨씬 이렇게 운동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운동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절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하러 나올 것 같아요. 아닌가? 별로 안 나오려나? 그리고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있으면 또 훨씬 좋겠네요. 전 지금 이렇게 혼자 얘기하면서 촬영하면서 걸어 다니는데 요것만으로도 되게 좋으니까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 지금 팟캐스트 들으면서 산책하시는 분들은 분명 혼자 산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도 시간 나면은 한번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 지갑 잃어버린 이야기, 근데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산책하면 좋은 점 이런 것들 이야기해봤는데 제 일본 한 달 살이가 지금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가지고 저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 것들 좀 체크하고 못했던 것들 이제 빠르게 남은 시간 동안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여기 너무 시끄럽나? 아무튼 그렇게 급하게 좀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한 달 살이 마무리하는 거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올릴 것 같아요. 뭐 마무리하면서 든 생각이나 뭐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올려볼까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좀 이야기해볼까요? 아이고 여기 시끄럽다. 잠깐만요. 잠깐만 좀 옮길게요. 그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경험 이야기해봐야겠다. 어제 친구 부모님 집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지갑 에피소드 때문에 좀 묻혔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그게 친구 부모님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따로 남기지는 않았어가지고 이야기해보면 너무 좋았습니다. 가서 뭐 오랜 시간을 보낸 건 아니고 그 친구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식사 맛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차 간단하게 마시고 돌아온 그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신기하고 재밌는 그리고 좋았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그 코타츠라고 해서 그 거실에 테이블에 이렇게 이불이 붙어있는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보일러 시스템, 막 온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막 이렇게 춥지 않은데 일본 그것도 도쿄 쪽은 집이 좀 추워요. 집 설계가 한국이랑 달라서 집 안이 춥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좋은 게 뭐 여러 가지 있죠.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매트나 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게 코타츠라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앉아서 그러니까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앉는 테이블이고요. 그 테이블에 이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 안이 따뜻해서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책상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처음으로 체험해봐서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식탁이 저는 좀 신기하다고 느꼈는데 한국은 이제 다 같이 먹는 그 문화가 되게 핵심처럼 있죠. 밥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나라라서 저희 부모님은 좀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다 같이 있을 때 혼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혼자서 다른 걸 먹거나 이런 거를 싫어하세요. 아버지가 싫어하세요. 그냥 음식은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눠 먹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다 같이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테이블도 부엌에 이렇게 4인용 테이블이 딱 있고 거기에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부모님 집을 보니까 바 테이블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3명은 주방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거기서 뭐 같이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게 저는 좀 신기했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중에 여기가 지금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가 되게 큰 뭐라고 할까요? 강이라고 할까요? 우물일까요, 이게? 뭐 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다리가 있어요. 근데 곰돌이 푸 애니메이션 아시죠? 거기 나오는 다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걸었다. 아무튼 그 테이블이 신기하다는 게 한 가지였고, 그리고 차려주신 음식은 말해 뭐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무슨 반찬을 해주셨냐면 이제 일본 가정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가라아게랑 샐러드, 그리고 당근 라페, 그 옆에 샐러드랑 같이 이렇게 해주신 것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작은 그 반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일본 와서 좀 많이 발견했던 반찬인데 연근을 참깨 소스랑 뭐 마요네즈 같은 거에 버무린 것 같은 그 반찬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었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좀 다양한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돈지루라고 미소시루에 이제 돼지고기랑 조금 더 다양한 야채들을 넣은 그런 국도 해주셨고, 밥이 또 스페셜했습니다. 제가 친구랑 고구마를 캐는 체험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캤던 그 밭에서 꺼냈던 그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든 고구마 밥까지 해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네, 진짜. 정말로 일본 음식들이 제 입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웬만한 외국 음식들 다 좋아하거든요. 좀 새로운 맛을 좋아해요. 너무 한식은 맛있긴 한데 너무 많이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좀 질린 게 있고,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데 이제 특히나 일본 음식들이 다 맛있고 그래서 진짜 잘 먹고 많이 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해주신 것도 맛있게 싹싹 먹고 차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차를 먹는 그 과정이 되게 자연스러웠다고나 할까요? 그 자연스러워서 그것도 또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서 얘기할까 봐요. 너무 걸으면서 헉헉거리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서 조금 테이블이 있는 것 같으네요. 잠깐 앉아서 얘기해 볼게요. 홍차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어머니께서 홍차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같이 먹을 디저트도 집에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신기했어요. 이게 한국은 잘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다? 이런 개념이 잘 없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뭐 카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익숙해지셨지만,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은 아닌 거죠. 이렇게 밥을 먹고 디저트 아니면 차를 마시는 게. 그래서 그런 장면은 좀 쉽게 볼 수 없고, 특히나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막 밥을 먹을 때도 자주 술을 드시니까 이렇게 밥 먹고 차를 마시는 그런 장면은 저희 집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건데 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따뜻하고 여유롭고, 저는 그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밥 먹고 항상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배가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밥 빼따로 빵 빼따로라는 말이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배가 따로 있고 빵을 먹을 수 있는 배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빵 배를 남겨놓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밥을 먹고 디저트까지 차랑 함께 먹는 모습이 좋았고, 저도 차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여러 가지 차도 많이 사가 보려고요, 이번에. 그런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짧았지만 제 친구 부모님이랑 이야기할 기회도 생겼는데, 역시나 일본어 연습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게 그 친구들이 다 한국어를 잘하다 보니까 막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막 좀 어려운 얘기들은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어를 모르시는 완전 네이티브 일본 분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순발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게 잘 대답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연습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도 확실히 느꼈어요. 안 되겠어. 일본어 연습 더 해야겠다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됐고, 사실 뭐 느낀 거나 제가 혼자 생각한 것들이 더 많긴 한데, 너무 좀 그 가족의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친구 가족의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 쉐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맛있는 식사와 함께 맛있는 후식, 그리고 따뜻한 그 집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유튜브 콘텐츠이자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그 뷰티데이를 하루 정해서 좀 이런 속눈썹이나 네일이나 뭐 염색 같은 거를 하루에 이렇게 쫙 하고 온 날이 있었어요. 그 날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지금 제 속눈썹을 보시면 좀 길죠? 이게 속눈썹을 연장을 살짝 한 건데, 살짝 많이 한 건데, 요것도 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네일도 너무 마음에 들게 해서 좋았어요. 근데 좀 안타까웠다기보다는 아쉬웠던 거는 일본의 서비스를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요거 눈썹 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중국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결과물은 다 좋고 마음에 들지만 일본의 서비스를 느껴보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어떻게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진짜 일본의 서비스를 느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일본 스태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게 좀 다음 여행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한국이 요새 워낙 그 뷰티나 화장품, 케이팝 그 스타일링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떴잖아요. 그 실력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원래 화장품이나 뭐 이런 미용 같은 거 하려면 일본으로 갔거든요. 제 기억에도 일본 가면은 항상 화장품 사오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 한국의 뷰티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한국도 이제 좋은 서비스를 갖게 됐는데, 원래 이런 네일이나 이렇게 속눈썹 연장 이런 기술들이 일본에서 그 가져온 것들이 많아요. 원래 이렇게 일본에서 많이 했기도 하고 과거부터. 그래서 그 진짜 오랫동안 해온 그 능숙한 그 실력이 있으신 일본 스태프분들에게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아쉬웠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하지 못한 것들 중에는 목욕탕 아직 안 가봤고요. 아마 이번 주말에 갈 것 같아요. 요거 팟캐스트를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올릴 건데요. 그 목요일, 내일은 아마 편집해야 될 것 같고, 주말에 시간 되면은 가볼 것 같습니다. 꼭 가볼 거고, 목욕탕은. 그 다음으로는 가라오케를 제가 또 안 가봤네요. 가라오케 역시, 까마귀가
가라오케 역시 한번 꼭 가볼 거고, 또 못한 거 뭐 있지? 아직 못한 거나 못 먹은 거? 그런 것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다 가봐야 돼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 또 기억에 나는 거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되게 좋은 데 다녀왔어요. 그 도쿄 에도 도쿄 건축 전시회장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의 건축물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박물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입장료가 굉장히 저렴했고, 그냥 뭐 몇천 원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까지는 아닌가?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시간 보낼 수 있었는데, 볼거리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밖에 좀 산책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집들을 들어가 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나무로 지어진 집이 이렇게 크게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왜 그 이케아 가면은 인테리어 막 구경할 수 있잖아요. 뭐 거기에 있는 것들 사기도 하고, 그런 게 이케아 스타일이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집들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 어떻게 해놓고 살았나 그런 것들 좀 보고, 또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걸으면 이제 옆집처럼 또 다른 집이 있어요. 그럼 또 그 집 들어가서 여기는 뭐 다다미, 그 일본의 전통 스타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었네. 뭐 옛날에는 이런 물건을 썼었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곳인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게 도쿄 시내랑은 조금 떨어져 있고, 제가 사는 곳에서는 그 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가기 쉬웠는데, 도쿄 여행 오신 분들은 좀 유명한 도쿄 관광지 다 가봤다, 뭐 시부야, 신주쿠, 저기 센소지 이런 데 다 가봤다 하면은 거기 추천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주택에 대한 로망이나 아니면 나무로 지어진 집에 대한 로망도 좀 생겼어요. 그리고 집이 다 너무너무 좋은 집들이거든요. 되게 돈이 많은 분들이 사셨던 집들이라 가지고 너무 예쁘고, 너무 넓어요, 집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어요? 로망 집 같은 거? 저는 주택집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벌레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1층 뭐 빌라나 아파트 에서 살더라도 1층이면 그 벌레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바퀴벌레 이런 거 1년에 한 번은 꼭 나오고. 저는 그거는 좀 싫어가지고 주택 살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저는 창문 밖으로 초록색이 보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초록색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주택이 좋으니까 주택 살아보고 싶으네요. 주택 한번 살아보고 싶고, 또 로망, 무슨 로망이 있을까? 쇼파가 좀 이렇게 큰 쇼파가 있어가지고 거기 누울 수도 있고 막 쉴 수도 있는 그런 좀 커다란 쇼파가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해봤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좀 예쁜 스튜디오처럼 잘 꾸며서 하고 싶다. 그런 인테리어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 쓰고 예쁜 그런 소품이나 예쁜 가구 같은 거 사서 꾸미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일본 한 달 살이를 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고 정말 하길 잘했고 조금의 후회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딱 한 가지 내내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저한테 익숙한 환경이 아니고, 제가 좀 자리가 잡혀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좀, 제가 평소에는 뭐 90% 정도의 제 능력을 다 이렇게 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제 한국에 있는 집이었다고 치면, 아니 뭐 90%, 100% 정도 능력을 쓸 수 있는 게 저의 집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아무래도 너무 제가 재밌고 놀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팔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와이파이 문제나 뭐 인터넷이 잘 안 되고, 뭔가를 제가 빨리빨리 일을 위해서 찾아야 할 때, 뭐 공간을 찾거나 아니면 뭐 어디 예약을 하거나 해야 될 때 그거를 제가 잘 못하니까, 그걸 여기 살고 있는 사람만큼 빠르게, 아니 정확하게, 꼼꼼하게 못하니까 그런 게 좀 죄책감처럼 마음에 남아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좀 완벽하게 못하는 것 같고, 일의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렇게 살거나 하면은 그거를 잘 할 수 있을까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저떻게든 좀 이렇게 완벽한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굴러가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울퉁불퉁 좀 굴러가고 있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 한국이었다면은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고 하트 눌러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답글도 달고, 뭐 메시지 오는 거 있으면 최대한 답장 다 하고, 그리고 팟캐스트 기획도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딱딱 하고, 그런 뭐 루틴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 와서부터는 이제 뭐 노는 것도 바쁘고, 제가 일하던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좀 한국에 돌아가서 일을 다시 안정화 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여기 좋은 사람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사람들,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친구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저떻게든 굴러갈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참 어떻게 감사함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본이 더더욱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참 저는 정말 제2의 고향처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방금 보셨나요? 엄청 커다란 벌이 날라왔거든요. 위험한 것 같아. 아니, 여기 나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본의 뉴스를 보면 곰 소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곰이 산속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들. 뭐 지금 여기 곰이 나타날 것 같진 않지만 한국보다 좀 자연에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조심하겠습니다. 와, 되게 높은 나무가 있어요. 우와. 메타쉐콰이어니? 뭘까요? 엄청 고르고 바르고 곧고 그런 게 있네요. 잘 즐겼고 이제 좀 돌아가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일본 행사 중에 한 가지가 미덥 행사가 있어요. 팬 미덥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할 것 같아가지고 언어 교환 미덥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에도 공지를 했었고, 정말 이번엔 좀 소수로 많은 분들을 모으지 않고 한 12분 정도 모으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빠른 시간 만에 이렇게 자리가 다 차가지고 이번에 잘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재밌지 않을까요? 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제 팟캐스트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니 좋습니다. 지금
일본에 그 시청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모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잘 되면은, 너무 좋은 시간 잘 보내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또 다른 나라에서도 미트업 한번 열어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일본에 살고 계시지만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저는 일본 자주 오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소식들 좀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 제 거 팔로우 해주시고, 유튜브도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그 공지를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올리는 영상들, 팟캐스트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구독도 해주시면 제 채널에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산책하는 기분으로 팟캐스트 만들어 봤는데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평소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음질도 좀 안 좋을 거고, 그리고 저도 말이 막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었으면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서도 한국의 공원이나 한국의 그 길거리 모습 보여드리면서 밖에서 또 찍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다 읽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그 지갑 잃어버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부주의하고 자주 실수하고 뭔가 잘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덤벙대다 아니면 덜렁거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덤벙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아까 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했다고 했잖아요, 지갑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게 일본어로는 누구나 다메나 지분이라고 할까? 다메나 토코로? 좀 한심한 부분들이 사람이라면 자기가 느끼기에 좀 한심한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들 어떠세요? 있나요? 없나요? 저는 그런 한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거? 자꾸 뭐 흘리고, 잃어버리고, 깜빡하고, 실수하고, 이러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게 좀 부끄러워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런 한심한 부분들을 공유하면, 뭐랄까, 이제 웃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위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이런 빈틈이라고 할까? 좀 한심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구나. 내가 맨날 듣는 이 팟캐스트, 막 맨날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디디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 표현도 하나 배워가면 좋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계시네. 아까 뭐라고 했죠? 덤벙대다. 제 이름이 디디잖아요. 덤벙대다 이니셜이 또 디디입니다. 덤벙대다로 덤벙디디. 그렇게 또 외워보셔도 공부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갑 찾고 너무 신나가지고, 와, 나 진짜 덤벙댄다. 잠깐만, 덤벙대다? D잖아? 완전 나잖아? 이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었어요. 웃기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워가세요. 덤벙대다. 디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식사하고 10분 정도 걷는 거 참 좋대요. 하루에 만 걸음을 걸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또 너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한 10분 정도 걷는 거 참 좋은 것 같고요. 식사를 또 점심 저녁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면 2번 정도 밥 먹고 좀 걷는 그런 시간 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걸을 때 팟캐스트 들으면서 걸으면 안 심심하고 언어 공부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강한 습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는 자기 전에 듣는 팟캐스트 하나 했었고, 이번에는 걸으면서 듣는 팟캐스트인데, 또 뭔가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서 제 팟캐스트 듣고 있는지 남겨주시면 또 그거 하면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도 만들어 볼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댓글로 달면 좋은 거. 첫 번째, 이 팟캐스트, 이 밖에서 걸어 다니면서 찍는 팟캐스트의 포맷이 어땠는지. 두 번째,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살고 싶은 집의 형태는 어떤 건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다음 팟캐스트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돌아가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산책 마무리 잘 하시고 개운한 마음으로 또 하루 시작하셨으면, 아니면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트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로 재밌는 팟캐스트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조만간 또 다른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일본 생활 마무리 잘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방금 다 찍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덤벙거렸던 거 또 한 가지 생각나가지고 그거 남기고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요. 제가 원래는 덤벙거린 거 2개 있다. 원래는 이거를 세워놓고 어딘가 이렇게 공원에 앉아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집에 요거 세우는 그 삼각 다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띄워서 세워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집에 놓고 왔다, 이렇게 깜빡했다라는 덤벙거린 포인트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찍으면서 커피 같은 거 하나 마시면서 좀 그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 계획을 하고, 도토루라는 카페에 가서 하나 샀어요. 아이스 밀크티 샀어요. 밀크티 사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제가 또 이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 마이크 같은 것도 챙겨서 하다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몇 입 못 마셨는데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 다 흘리고 몇 입 먹지도 못하고 그런 여유로운 연출은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덤벙 디디 포인트 2가지 더 있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래도 다 살 수 있고요. 오히려 사람이 좀 여유로워지고 별 일에 이제 놀라지 않게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갑자기 너무 이렇게 완벽한 분들은 길 가다가 이렇게 커피 흘리고 이러면 좀 충격받으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서. 그런데 저는 손에 있는 커피 다 쏟고 옷에 막 다 묻고 했지만, 와, 대단하다. 또 한 건 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요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하는 디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